그러면 요리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이 어떤 게 있을까요? 모델링이죠. 아, 이제 설명하지 않는 게 발도르프예요. 그러면 영유아기 때 요리 활동이 발달해 주는 영향이 있을까 의문이 드실 것 같아요. 그건 진짜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그 영유아기에는 요리가 없는 공간은 일상을 실현할 수가 없다라는 걸 깨달았죠. 수잔나는 역시 이제 먹거리로 유명해요. 저희가 어떤 것까지 먹냐면 안녕하세요. 오늘의 배움 한 스푼은 수잔나 어린이집에 출장 왔습니다. 저희 댓글로 보니까 어머니께서 저 발도르프 어린이집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수잔나 어린이집 인터뷰해주세요 라고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원장님한테 요청을 했는데 흔쾌히 수락을 해주셨습니다. 원장님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예, 저는 수잔나 어린이집에서 한 25년 정도 원장을 하다가 한 23년 정도서부터 발도르프로 전환한 수잔나 어린이집 원장 전미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침에 와서 아이들 활동을 지켜봤어요. 첫 번째 저는 깜짝 놀랐던 게 곶감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두 번째 우리 아이랑 이렇게 12월마다 쿠키를 집에서 만들면 너무 좋겠다. 세 번째 생일 잔치 때 내가 만든 케이크를 아이들한테 나눠주면 너무 뿌듯하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잔나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발도르프 계절 리듬으로 요리 활동을 강조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저는 요리 활동이 보육과정의 주제구나. 공부를 할 때 발도르프는 일상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일상의 의미를 그 현장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던 것을 그 속에 가면서 제가 너무 놀랐던 거예요. 비교를 하자면 저는 한국에서는 아침에 과일과 견과류와 계절 차를 먹인다 이렇게만 배웠어요. 이제 그랬는데 그러니까 교사들한테 과일과 견과류와 과일차를 그냥 준비해 갖고 먹이는데 급급하고 그다음에 견과류를 구입할 때도 코스트코에 가서 다 까진 견과류를 샀죠. 그랬었는데 거기 가 보니까 견과류도 부모님들이 가진 호두를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호두깎이로 까서 그 속에 있는 거를 빼서 간식으로도 쓸 뿐만 아니라 쿠키를 굽고 케이크를 굽고 빵을 굽고 그런데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계절과 요리와 일상과 이런 것이 다 아이들의 보육 과정 속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을 체험하면서 저는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그때부터 마음이 정해졌어요. 요리가 없는 발도르프 공간은 그 영유아기에는 요리가 없는 공간은 일상을 실현할 수가 없다라는 걸 깨달았죠. 예, 그래서 그 계기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기는 이제 먹는 거로 유명한 계절 요리 활동으로 유명한 어린이집으로. 네. 그러면 선생님 지금 보시는 어머니들께서 그러면 영유아기 때 요리 활동이 발달해 주는 영향이 있을까 의문이 드실 것 같아요. 그건 진짜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요. 모든 신체 기관 중에서 그 턱관절만 발달해진 채로 태어나요, 아기가. 목도 못 가누고 손도 못 가누고 신체를 자기 조절로 할 수 없는데 젖은 빨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턱관절이 뇌하고의 거리도 제일 가까워요. 손으로 발달하고 발로 발달한다 그러지만 그것보다 더 빠르게 발달하는 것이 입에서 나오는 관절과 신경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먹는 것과 연결된 것들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진짜로 계절 음식들이 가지고 있는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방에서 봄에는 그 새싹의 기운이 있고 그다음에 여름에는
잎사귀에, 특별히 큰 잎사귀의 기운이 있대요. 가을에는 곡식과 열매의 기운이 있고 겨울에는 땅속에 들어있는 뿌리의 기운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걸 알게 되면서 반찬을 제가 직접 식단을 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수잔나에만 있는 식단이에요. 그래서 영양사를 따로 고용을 하고 제가 식단을 짜면 그 레시피를 영양사가 이제 조금 보완을 해가지고 칼로리를 계산한 다음에 그다음에 식단으로 쓰죠. 요리 활동을 하죠. 그러면은 수잔나 어린이집 아이들이 하는 요리 활동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이제 겨울 활동으로 준비 활동으로는 이제 말리기가 있어요. 곶감 말리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곶감 말리기가 재미난 것은 그 땡감일 때는 떫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대신 그 먹을 수 없을 때 사람만 먹을 수 없는 게 아니라 벌레도 안 먹는데요. 와, 신기하다. 그러니까 겨울을 위해서 준비된 과일인 거죠. 그래서 그 곶감 말리기를 해서 겨우내 아이들에게 아침에 한 조각씩 먹여요. 예. 그래서 그런 준비를 아이들하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걸 해요. 그 세시풍속을 가지고 요리 활동을 하면 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네. 그러면은 수잔나 어린이집에 오면은 1월부터 12월까지 네. 정말 재밌는 요리 네네네. 활동으로 즐길 수 네네네. 있겠다 네.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먹는 것이 곧 나다라는 네. 말이 있는데 먹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신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수잔나 어린이집을 믿고 맡기시라는 거 제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리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이 어떤 게 있을까요? 모델링이죠. 아, 이제 설명하지 않는 게 발도르프예요. 우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세시풍속이라든지 뭐 이 과학적이라든지 뭐 건강에 좋다든지 이런 것들의 음식의 요리 활동을 하지만 설명하지 않아요. 그것들을 알 수 있는 연령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일상 속의 아이들을 초대해서 함께 할 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주로 하죠. 썬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면 그 아이들이 와서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그 유능한 아이들은 정말 칼을 가지고 썰면서 요리를 시작하고 그 아직 그 뭐랄까 위험을 파악할 수 없는 아이들은 플라스틱 칼로다가 쓸면서 그 요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이제 전부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뜨거운 오븐을 쓴다든가 뭐 요리기구를 쓰는 것은 선생님들이 다 하시고 네. 그 과정 중에 일부분의 아이들을 노출해 주는 것이 이제 수잔나 요리 활동이죠. 지금 이제 12월이다 보니까 네네. 겨울이에요. 겨울 리듬 활동으로 하는 요리 활동이 궁금합니다. 네네. 겨울이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동물들 중에는 겨울잠을 자고 사람들도 이제 활동을 쉬죠. 현대 활동들은 쉬지 않지만 농사를 짓거나 뭐 사냥을 하거나 이런 형편일 때는 겨울에는 거의 쉬는 거기 때문에 겨울 리듬 자체가 이제 쉼이고 겨울 요리 활동은 이제 저장 음식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말리기의 효과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곶감이 워낙은 탄닌 성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가을에는 먹을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곶감은 먹으면 입이 이렇게 탄닌이 달라붙어가지고 가을철의 탄닌은 뱃속에 들어갔을 때는 신장을 상하게까지 해서 이제 나쁘다고까지 말을 하는데 이제 겨울이 되면서 이 성분이 몸에 좋은 성분으로 탄닌이 바뀐대요. 탄닌의 양이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탄닌이 가지고 있는 그 무슨 구조 같은 것이 바뀌면서 그것이 도리어 이제 항산화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면역력을 높여서 겨울철이 되었을 때의 곶감 속에 있는 탄닌이 감기를 예방하고 그 다음에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그리고 뭐 기타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한 겨울철 좋은 간식이 된다고 그래요. 네. 그 저희들이 말리기를 많이 하는데 무말랭이나 뭐 이렇게 채소도 말리고 호박도 말리는데 그 말리는 과정이 비타민 D가 햇볕을 만나면서 비타민 D가 생성이 돼서 그 마른 채소들 안에 있는 비타민 D가 겨울을 나는 동물들에게 너무 건강에 좋대요. 그래서
겨울 활동은 주로 음. 저장 식품을 만드는 요리 활동으로 되죠. 네네. 왜 우리 부모님들 다들 아시겠지만 제철 과일, 제철 네네. 음식만큼은 우리 아이에게 먹이라. 이거는 그냥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내가 직접 챙겨주기 어렵다 할 때 수잔나 어린이집이 있다 보니까 너무 든든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 입장에서. 네네. 발도르프 생일 잔치를 봤어요, 선생님. 너무 저는 아이를 둔 엄마로서 너무너무 감동적이었는데 그 발도르프에서 하는 생일 잔치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생일 잔치는 아이들에게 자기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잔나에서는 특별히 1년에 한 번씩 부모님들이 교실에 참관 수업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것을 활용해서 부모님들이 생일 아이에 케이크를 구워주고 그다음에 이제 아침에 채소와 과일과 견과류의 생채소 아침 간식을 준비해 오셔요, 그날. 그래서 아침에 오셔서 그것을 부모님과 생일 아이가 나누어 주고 생일 케이크를 만들고 이렇게 하죠. 그 생일 아이는 그날 그 2명의 이제 수호 천사를 지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권세가 있는 날이에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한 달 전서부터 생일 아이 주변에서 아이들이 친절을 베풀죠. 자기가 지목받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아주 잘해주면 생일날 나를 지목해서 그런 영광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바꿔놓고 생각하면 모든 아이들이 생일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도 이제 생일 아이의 특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한 거죠. 네. 우리 수잔나에는 이제 한 반당 유아반이 30명이니까 30번의 생일 잔치가 그러네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그런 조절 능력이 생기고 그다음에 그날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날을 위해서 선생님이 그 수호천사가 너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 오는데 그 무슨 선물을 원하니 선생님에게만 말해줘 라고 말을 하면 그 아이가 담임 선생님의 귀에다가 수호천사한테 받고 싶은 놀잇감을 얘기해 줘요. 그러면 선생님이 한 달 동안 네. 그 아이를 위해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요 탁자에다가 여기 바구니를 하나 놓고 그 바구니에다가 담고 실크천을 덮고 그래서 아침 생일 모임에서는 케이크보다도 네. 이것을 받는 것이 아이들한테는 최고의 영광이에요. 잊을 수 없는 생일 파티를 하고 네. 초청된 부모님은 거기에 와서 또 편지를 읽어줘요. 편지를 읽었을 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울어요. 그렇죠. 자기 아이가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또 얼마나 친구들한테 소중한 대접을 받고 있는지를 이제 목격하고 정말 아이가 특별한 대우를 받는 날이죠. 맞습니다. 네네네. 수잔나 어린이집만 해도 정원이 91명이기 네네. 때문에 그러면 생일 잔치를 91번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몰아서 이렇게 생일 그렇죠, 잔치를 그렇죠. 하는데 발도르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 단 한 명을 위한 생일 잔치를 하니까 아이로서도 와, 나 정말 잘 태어났구나. 내가 태어났더니 이런 소중한 대접을 받을 수가 있구나. 우리 엄마 아빠도 또 오면서 아, 내가 우리 아이를 너무 잘 낳았다. 그렇죠. 그 생각이 드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조금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좀 즐겁게 유년 생활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꼭 발도르프 어린이집 알아보시라고 추천을 해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원장님 수잔나 어린이집 특장점 말씀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수잔나는 역시 이제 먹거리로 유명해요. 저희가 어떤 것까지 먹냐면 양배추, 파프리카, 브로콜리, 그다음에 비트, 무 이런 것을 겨울철에는 특별히 무를 굉장히 많이 먹여요. 이렇게 생식을 하는 것 때문에 한번 촬영을 해서 방영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수잔나는 역시 먹거리 네.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죠. 맞습니다. 네. 먹거리 중요하신 거 다들 알고 계신 부모님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아이가 좀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게 즐겁게 생활하고 싶다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수잔나 어린이집 꼭 알아보시라고 추천을 해드리면서 원장님 기나긴 시간 동안 저에게 배움 한 스푼 커다랗게 안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울림이 있으셨다면 좋아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 또는 우리 수잔나 원장님에게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말씀을 해주세요. 대댓글로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배움 한 스푼 하세요. 고맙습니다.